안녕하십니까. 오늘 볼 얘기는 이게 콘텐츠가 역사 콘텐츠인지 종교 콘텐츠인지 금융 콘텐츠인지 역사 콘텐츠에 가까울 것 같네요. 이 제목은 제가 불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들어간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브나롤라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도미니칸이에요. 수도사. 근데 도미니칸이면서 피렌체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잠시지만, 몇 년이지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구체적인 어떤 한 장면, 요거를 한번 묘사해 보고 싶은 그 생각이, 제가 기독교 얘기할 때 요한문 그거 쫙 할 때 교황의 뭐랄까, 교황의 자식이 있고 막 그런 부패했던 시기,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15세기 1490 몇 년 뭐 이 정도 시기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저는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기를.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6세 이 양반이 바로 제가 그때, 그러면서도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조금 피했죠. 그때 당시에는 철학적으로 신앙 두고 철학적으로 이제 뭐 유한문 그걸 본 거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탈리아가 있고 베네치아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샤를 8세가 있고 이 백년 전쟁이 있고 마무리지만, 그리고 교황이 있고 이탈리아가 왜 늦게 그렇게 되느냐, 이탈리아나 독일이. 근데 이탈리아 상황을 조금 한 장면을 제시하면은 묘사가 잘 되잖아요. 그 묘사의 중간에는 중세와 근대가 겹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딴 건 말 안 해. 현실적으로만 보는 거야. 무력이 없으면 통치 못한다, 그거야. 수수수사니까는 무력이 있나? 이 사람은 프랑스의 무력을 통해서 잠시 정권을 잡았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탈리아는 다양한 가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실상 가문들이 각 지방에서 호족 비슷하게 그런 곳이었어요. 뭐 피렌체가 유명했죠. 피렌체가 메디치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그림 그렸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근데 이 소용돌이, 요 두 가지 세상이 겹쳐 있는 세상, 그리고 이탈리아는 왜 그렇게 늦게까지 또 통일이 안 됐나? 그게 이 그림 안에 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요. 금융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요. 왜냐면은 이 피렌체를 잡은 메디치가 자체가 금융의 큰 손이었거든. 월스트리트를 저기 석권한. 왜냐면은 여기가 메디치가가 지금 그러니까는 요 시기면은
로렌조 데 메디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검색하면 이렇게 방에서 해야 검색이 편해요.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렌츠 맞습니다. 그 시기예요. 그 시기니까는 15세기 후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게 요 세력이 무슨 귀족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평민층에서 재력을 뭐 약재상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키운 걸 가지고 금융으로 돌려서, 금융이 이제 그건 예전에 이제 많이 얘기했죠. 이탈리아 쪽에서 금융업의 그 초보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쭉쭉 가다가 네덜란드에 가서는 현대금융의 형태가 정착이 돼 버리는 거죠.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이 무역의 아주 핵심지였단 말이죠. 지중해 무역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서쪽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문별로 쪼개져 있어. 가문별로. 피렌체는 피렌체고, 또 베니치아는 베니치아고, 시칠리아는 시칠리아고. 왜 그럴까? 한번 통합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는 바로 교황청이 있어.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미 국민국가를 좀 빨리 이룬, 유럽은 대부분 그 뒤에 하나하나씩 이제 베스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에 이미 그런 초보적인 형태를 전쟁을 통해서 잡은 프랑스가 있고, 영국 프랑스가 그걸 하면서 그래도 국민국가적인 자각이 이제 그때 든 거야. 동아시아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게 이제 그때 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고 나서 또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국가들이 생기고, 최근에 독일이나 그 이탈리아가 생긴 셈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교황파와 황제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황제가 어디 있어? 프랑스에 프랑스파와 교황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배경에 메디치가는 엄청난 금융적인 부를 가지고 피렌체를 먹어요. 그래서 피렌체도 공화정이 있고, 뭐 어디 베네치아도 공화정이 있고, 공화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독재 정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특히 로렌조 데 메디치 이 양반은 이제 엄청 센 사람이야. 근데 그 시기에 바로 로렌조 데 메디치를 공격하고, 이 시기에 바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걸 안 보고 하는 게 조금 틀려도 안 보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밖에서 그냥 하기 전에 한번 본 다음에 밖에서 조금 틀리더라도. 왜냐면 이 선후관계 맞추느라고 좀 그렇네요. 이 시대 배경에서 이 방금 말했던 마키아벨리한테는 무력이 없어서 안 됐다라고, 이게 딱 깔끔하게 보는 거야. 다른 거 다 띄어내고. 이 사람 하지만 원래는 수도승이란 말이에요. 룰라라고 하는 사브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수도승으로서는 상당하고 도미니칸인이잖아요. 도미니칸이 뭐라고? 선생 기르는 수도원. 그런데 이 사람을 그래서 종교개혁가로도 보고 좀 복잡해요. 불의 심판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약간 라스푸틴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요인이 더 씌워져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일단은 수도승으로서는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학식적으로도 그렇고 이 개인의 금욕적인 뭐 어떤 이 삶의 태도나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꼴이 아닌 거야. 로마랜다, 그 이탈리아 꼴이. 근데 그 이유를 뭐 했었냐면은, 그렇게 베네치아가 메디치가 그리고 피렌체 막 이런 데가 번성을 하니까 거기에 교황이 그 근처에 있지만은 유럽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맹렬하게, 이 사람은 일단은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철저하죠. 그런 종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반드시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교황도 알렉산드로 6세, 제가 예전에 그냥 이름 빼고 비판이 아니라 어쨌든 계정의 사막을 지켜야 되는데, 계정의 사막을 못 지키는, 계를 못 지키는 승려들은 안 된다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예요. 교황이 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다 그때 당시에 조카, 아들 막 이렇게 다 세습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맹렬하게 비판을 해요. 맹렬하게. 그러니까 교황이 되게 싫어하지. 교황이 이제 각각 하면서 수석승들한테 설교 금지 막 이런 명령도 내리고 하거든요. 결국 죽은 것도 그 교황이 죽인 것이고, 죽이기 전에 이제, 근데 이 사람 하여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각들이 교황도 세고 이제 막 프랑스나 이런 데도 세고 하니까 어디에 붙는 게 조금 더 낫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가 그때 당시에 샤를 8세가 백년 전쟁을 마치고 국력이 강대해지고 이쪽을 쳐요. 피렌체를 쳐요. 이탈리아를 다 치려고 했는데, 이때 교황이랑 프랑스랑 굉장히 안 좋았죠. 그것도 이제 그 앞쪽으로 넘어가면 아비뇽 요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는 가져가 봅시다. 지금 요 그림만 묘사를 함으로써 중세와 근대 사이에 생생한 장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피렌체로 근데 이 사람이 명망이 되게 좋았어요. 설교를 되게 잘하고. 그래서 설교 금지를 시켰거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득이 돼. 왜냐면 이 사람 자체로는, 진짜로 그 사람 자체로는 학식이나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태도나 이거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교황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 거야. 입에 가시라고 하나? 눈에 가시 맞나? 어쨌든 싫은 거야. 설교 금지를 이제 시킨 거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돼. 설득이. 말 되게 잘한 거지. 게다가 그 사람의 어떤 기존의 학식이나 태도도 영향을 줬겠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어떤 심판이 온다라고 딱 하고 나서 프랑스가 피렌체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을 따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렌체에. 왜냐면 그 종교적인 신심으로 봤을 때 그때 피렌체의 모습이 상업 엄청 발달하고, 그리고 르네상스의 그림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그림들을 분석행위예요. 르네상스의 그림 뭐죠? 종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오면서 이런 사람의 나체 그림과 조각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태워요. 근데 그때 재밌게도 보티첼리, 비너스 이렇게 하는 그림 아시죠? 내가 전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릴 때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보티첼리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도적으로 자기 그림을 태워요. 그게 다 그때 당시의 예술이
춘하라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참 깝깝한 양반이죠. 그러나 그 사람 나름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신앙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 알렉산드로 한다. 알렉산드로 8세 요 교황이 잔머리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이 프랑스와 또 이제 교황 지지하는 그 세력들, 이탈리아는 다 쪼개져 있으니까 요 균형 관계를 잘 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버려. 피렌체에서 전쟁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파. 그러니까는 실각을 하지.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사실상 세속 정치의 가문의 정치였거든요. 피렌체가 메디치가의 가문의 정치였는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신정 정치적 민주정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그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있었어. 근데 신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정치 영역에 신정이 들어가면 이제 역사나 현대사를 봐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많은 추종자가 있었다고 했죠. 설교에서. 근데 그게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이제 그 상황까지 프랑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늘 그 양당 교황파, 황제파 사이에 늘 껴가지고, 또 교황들이 교활하고 아주 세속적인 교황들이, 그 당대가 그랬어요. 중세의 끝이 그렇게 중세가 근대로 넘어온 그 시기가 아주 참 지저분한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개혁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사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은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또 카톨릭을 지키려고 하는 평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개인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욕이나 이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상적인 사람이지. 근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 결국은 이제 점점 점으로 가고, 이제 불의 심판이 나오네. 거의 20분 다 돼서. 그리고 나서 이쪽 파랑 이제는 이 사람을 잘 못 믿겠다 싶은 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 금융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실제 라스푸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라스푸틴 비슷하게 몰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내가 교황이 아니라 내가 신의 예언자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긴 했어. 자기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교황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내가 대리자다. 그리고 예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개 맞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서 불의 심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죠. 라스푸틴급은 아니고, 라스푸틴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사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불의 심판 그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럼 불의 심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의 심판을 이제 하기 전에, 야, 룰을 어떻게 하냐, 누가 먼저 하고 어떻게 하냐, 막 이걸로 시간을 다 끌다가 때마침 비가 왔어.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불의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신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 그 민중들이, 원래 따랐던 민중들이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라스푸틴 비슷하게 몰리면서 결국은 교황에 의해서 화형당해요. 이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한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 경제, 금융, 이걸 통해서 이탈리아의 한 부분이, 가문이 성장을 했고,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의 몰락도 이게 안 되니까 몰락을 했다는 거 하나. 물론 마키아벨리는 무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또 현실적인 하나의 그걸로 이제 그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의 그 사람을 예로 들었거든요. 모세니 누구니 이렇게. 예를 모세가 성공한 것은 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양반은 무력이 없었다. 프랑스는 자기 무력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때 실제로 교황은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개혁할 때 길과 돈의 차원에서 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봤지만은 종교적인 측면도 봤죠. 썩어 있었던 거야. 썩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화형이 제일 많아요. 시대의 막바지의 몸부림, 중세의 질서가 깨지는 거에 대한 몸부림으로 화형을 엄청 시킵니다. 그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와 근대 사이에 뭐 철학자라든지 뭐 신학자라든지 그 브루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막 사람을 태워주고 막 그랬던 시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생생한 장면을 불의 심판, 중세와 근대의 한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